이번에는 트위터 서치를 디자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트위터 서치, 트윗을 검색하는 서비스입니다. 자, 시스템 요구사항 및 목적을 보죠. 효과적인 트윗을 저장, 탐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고요. Capacity Estimation and Constraint를 보겠습니다. 자, 일단 가정을 두 가지를 했어요. 평균 이제 반입되는 트윗, 그러니까 저장되는 트윗을 하루에 400 밀리언으로 봤고요. 그 트윗의 평균 사이즈는 300바이트로 봤습니다. 이거 혹시 기억나세요? 어떻게 나오는지? 오버헤드 20에 몇 자였었죠? 140자였죠? 140자였는데 얘가 64비트라서 어떻게 하나에 2바이트씩 해서 280에 20에서 300이었었고요. 자, 이스티메이션 보겠습니다. 400 곱하기 300바이트 하면 어떻게 되죠? 120GB per day가 되고요. 120GB를 이제 초당으로 나누려면 하루가 몇 개? 몇 초? 86,400초 해가지고 1.38MB per second, 초당 1.38MB 정도가 들어온다고 하네요. 예, 요즘은 기가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1.38메가면 굉장히 작은 수준이지요. 네, 영화도 몇 분이면 다 다운받아지더라고요. 다음 이제 시스템 API 보겠습니다. 시스템 API는 수압과 REST API로 구현이 가능하고요. 보겠습니다. API는 현재 지금 서치 하나만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 무조건 뭐가 오죠? 그렇죠. API 대부분 무조건 오고, 서치 텀 검색 단어들, 검색 조건들 들어가고요. 리턴하는 최대값이 몇으로 할지 잡고요. 그리고 어떤 어센딩 소트를 할 거냐, 디센딩 소트를 할 거냐는 소팅에 페이지에 관련된 페이지 토큰을 넘겨주네요. 소팅은 넘버로 한다는 게 좀 재미있습니다. 해가지고 미리 프리 디파인 된 키가 3개가 있네요. 옵셔널이기 때문에 입력 안 하면 디폴트로 raised to first, 최근에 나온 트윗 먼저 검색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1을 하면 이제 best matched, 가장 매치가 잘 되는 순으로 하게 되고, 2로 하면 이제 like들을 많이 받은 순으로 리턴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페이지 토큰은 이제 스트링인데요. 이제 리저트 셋에서 발전되어야 할 페이지를 지정을 한다고 하네요. 스트링으로 넣는 게 좀 특이합니다. 자, 리턴은 어떻게 되죠? 제이슨으로 리턴이 되고, 서치 조건에, 검색 조건에 매치되는 트윗들을 반환을 하고요. 반환되는 값은 유저 ID, name, tweet text, tweet ID, creation date, likes 하고 etc. 기타 다른 것들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고요. 자, 보시죠. 다음은 이제 하이레벨 디자인. 하이레벨 디자인은 어떻게 되죠? 보통 한 5개의 모듈로 정도로 디자인을 하면 돼요.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디자인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나왔네요. 근데 이건 좀 하이레벨 디자인하고 좀 다른 얘기인데, 그래도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죠. 모든 상태를 DB에 저장하고, 당연하죠. 어떤 단어가 어떤 트윗에 들어있는지 추적할 수 있는 인덱스를 해야 됩니다. 인덱스 생성하는 목적은 뭐죠? 빠르게 하기 위해서죠. 그렇죠? 단어가 트윗에 들어있는지. 왜냐하면 서칭할 때 단어를 서칭을 해야 되니까 그 단어가 들어있는 트윗들을 빨리 서칭을 하려면 인덱스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컴포넌트 디자인을 보겠습니다. 컴포넌트 디자인은 스토리지와 인덱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파티셔닝, 소리 끄고, 그리고 3가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스토리지를 볼게요. 매일 어느정도 120GB의 새로운 데이터가 저장됩니다. 그렇게 되면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지겠죠. 분산 서버에 효율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바이스 스키마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당연한 얘기고요. 향후 5년간 어떻게 되죠? 120GB 곱하기 365에 몇 년? 5년 하면 5년마다 200TB 정도 필요하고요. 하드의 용량을 다 쓰는 게 아니라 몇 프로? 80%. 보통 퍼포먼스 따지면 몇 프로? 퍼포먼스는 50%예요. 50% 이상이 되면 그만큼 느려진다고 합니다. 가정했을 때 250TB의 하드 용량이 필요하고요. 폴티 톨러런스, 고장이 났을 때도 시스템이 다운지 않게 운영을 하려면 모두 트윗에 4번을 저장한다고 가정. 그쵸? 그래야지 트윗이 파일이 손상됐을 때도 4번을 가지고 복구를 할 수가 있겠죠.
저장한다면 하드 용량은 250TB 곱하기 2 해서 500TB가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최신 서버가 4TB 하드를 저장한다고 하면 500TB 나누기 몇 4TB에서 125TB의 서버가 필요합니다. 카톡이 계속 오네요. 카톡을 끄겠습니다. 트윗 저장 이제 워크플로우를 볼게요. RDBMS 뭐 MySQL이나 뭐 그런 거에 저장을 하고요. 트윗 아이디와 트윗 텍스트라는 두 개의 열이 있는 테이블에 저장을 합니다. 트윗 아이디 베이스드 샤딩을 하고요. 그 해시 펑션은 당연히 트윗 아이디가 베이스니까 트윗 아이디를 뭐로 나눈다? 서버의 개수, number of server로 나눈고요. 볼까요? 스토어 서버겠죠? 저장 서버에 매핑을 하고요. 스토리지 그쵸? 서버에 매핑을 하는 걸로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서버 인덱스가 0부터 트윗 아이디 -1개까지가 있겠죠. 유니크한 트윗 아이디는 어떻게 만들 수 있나요? 매일 400 밀리언의 새로운 트윗이 저장되면 5년 동안 얼마나 많은 트윗을 예상할 수 있는지 해서 트윗은 400에 365에 5가 되겠죠. 이거는 이제 바이트를 계산하는 각 트윗의 사이즈. 그러니까 요는 빼고 딱 여기까지만 이렇게 하면 되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730빌리언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740빌리언 안 떨어지진 않아요. 트윗 저장 시 유니크한 트윗 아이디를 생성할 수 있는 서버가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해시 펑션은 트윗 아이디 % 서버 대수로 해서 각 샤드, 그러니까 스토리지 서버 인덱스에 배정을 매핑을 시켜서 거기에 저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인덱스 보겠습니다. 트윗 쿼리는 워드 단위로 구성되므로 어떤 단어가 어떤 트윗에 있는지 알려주는 인덱스를 생성해야 됩니다.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모든 영어 단어, 사람 이름, 도시 이름 같은 유명한 얘기는 이제 검색에 이제 사용 빈도가 높은 명사에 대한 인덱스를 만든다고 가정을 하고요. 단어는 약 300,000 영어 단어와 200,000의 명사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단어의 평균 길이는 5글자라고 가정을 하겠고요. 일대 한번 측정을 해보죠. 모든 단어를 메모리에 저장한다면 어떻게 되죠? 300 더하기 200, 300K 더하기 200K니까 500K가 되겠죠. 그 단어의 길이 곱해주면 2.5MB 정도 차지를 하고요. 지난 2년 동안 모두 트윗의 인덱스를 메모리에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730빌리언에 5 곱하기 2, 10을 한 거 트윗의 2year로 해서 하면 292 트윗이 나오는데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 730빌리언 아까 5년에 몇 개가 되었죠? 730개라고 했죠? 730개를 뭐로 나누죠? 5로 나눈 거죠. 왜 5로 나눌까요? 평균 단어 길이가 5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죄송합니다. 평균 단어 길이가 아니고요. 732 뭐였죠? 5년에 732였죠? 그러니까 1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730 나누기 5 하면 이게 1년이죠? 1년에 2년 단위니까 곱하기 2를 해서 292 tweet for 2 years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2, 5 나눠주는 거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면접관님이 이제 시험 보는 와중에 얘가 이런저런 변환에 대해서 개념을 갖고 있는지 2년에 얼마면 1년에 얼마인지 5년에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지 그 빨리빨리 변환이 감이 있어서 빨리빨리 변환이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원이어로 계산하는 게 항상 일정하겠죠. 그쵸? 트윗 아이디를 5바이트라고 가정한다면 292 빌리언 트윗에 그 트윗 하나당 몇 바이트? 5바이트를 곱해줘서 1360GB 그러니까 1.46테라 정도 되겠네요. 인덱스 큰 분산 해시 테이블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해시 테이블은 뭐와 뭐로 되어 있죠? 키와 값으로 되어 있죠. 그런 거와 유사하게 워드를 키로 놓고 밸류를 트윗 아이디. 왜냐면 트윗 아이디만 있으면 해당 트윗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죠.
트윗당 평균 단어 수를 40워드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어와 and 같은 작은 단어들은 인덱스할 필요가 없죠. 하지 않으므로 대략적으로 그런 건 어와 and를 빼면 15개라고 가정을 하겠고요. 1460GB를 15워드로 곱해주고 더하기 2.5, 2.5가 뭐죠? 단어를 모두 저장했을 때가 2.5죠. 했을 때 약 21TB의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서버에 144GB가 있다고 가정시 21TB 나누기 144 하면 어떻게 되죠? 152대의 서버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파티션. 자, 데이터베이스 파티셔닝을 보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네요. 첫 번째는 이제 단어 기반으로 이제 샤딩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트윗 객체 베이스도 해서 샤딩을 하는 걸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트윗의 모든 단어를 검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각 단어별 해싱을 한 후 해당 인덱스에 저장을 하는 방식이고요. 이 해시가 이제 인덱스와 매핑이 된다는 얘기겠죠. 특정 단어가 포함된 모든 트윗을 찾으려면 해당 단어가 저장된 서버만 쿼리하면 되고요. 문제점 보겠습니다. 항상 걸리는 문제점 있죠. 하드워드 처리. 왜냐하면 이게 정적이기 때문에 그중 어떤 하나가 워드가 로드가 많이 걸릴 수 있다 그러면 이 워드를 가지고 있는 서버에 또 로드가 걸려서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배포의 균질성, 각 단어의 비중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2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을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균일한 분표 유지가 어렵습니다. 해결한 뭐가 있을까요? 그 해싱이기 때문에 콘시스트 해싱을 할 수가 있고요. 일관된 해싱, 리파티셔닝, 처음부터 다시 파티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트윗 오브젝트 베이스드 샤딩을 보겠습니다. 트윗 아이디를 해시 펑션으로 전달하여 서버를 같은 얘기죠. 그 해시 펑션이 어떻게 되죠? 트윗 아이디 %, number of 서버가 되겠고요. 해당 서버에서 트윗의 모든 단어를 인덱싱을 합니다. 특정 단어를 쿼리하려면 모든 서버를 쿼리를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트윗 아이디 유저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유저에 있는 모든 걸 찾으려면 모든 서버를 다 해야 되죠. 각 서버는 트윗 아이디 셋을 반환한 다음에 그 반환된 것을 누가 중앙 서버가 집계한 후 사용자에게 반환을 합니다. 중앙 서버가 뭐 어그리게이트 서버 같은 그런 게 되겠죠. 집계하는 폴트 톨러런스, 폴트가 발생했을 때, 장애가 발생할 때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를 견딜 수 있게끔 만드는 거겠죠.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파일이 손상됐을 때 대비해서 리플리케이션, 그 파일을 복제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 서비스가 다운됐을 것을 대비해서 리던던시, 서비스를 하나를 더 만들어주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다 적용을 해야 되고요. 인덱스 서버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될까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이게 다행히 이제 리던던시, 마스터, 슬레이브 방식으로 되어 있다면 슬레이브가 마스터를 대행을 하겠고요. 대신 그러려면 마스터와 슬레이브는 모두 동일한 인덱스 4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데이터가 싱크돼야 된다는 얘기죠. 마스터와 슬레이브가 다른 4번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슬레이브는 이제 마스터와 그 교집합 공통点가지고 있는 것들만 제대로 반응을 할 거고 다른 것들은 그만큼 전부 다 데이터를 인덱스를 잊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마스터와 슬레이브 동시에 모두 죽으면 뭐 방법이 없지요. 그렇죠? 근데 그럴 경우는 뭐 많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일단 서비스가 정지됐으니까 이제 빨간불이 들어온 거죠. 최대한 빨리 복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새 서버를 할당하고 동일한 인덱스를 다시 작성을 합니다. 해당 서버에 어떤 워드 트윗이 보관되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인데요. 트윗 오브젝트 베이스드 샤딩을 하는 경우 이제 일단 그 좀 블록포스 솔루션 무식한 방법으로는 이제 전체 DB를 모두 다시 검색해서 트윗 아이디로 다시 해시 펑션을 통해 새로운 서버를 매핑을 받아서 거기에 트윗을 저장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문제점은 당연히 이제 비효율적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서버가 재구축된 동안 서비스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덱스 서버가 모두 다 날아갔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은 어디에 어느 트윗이 있는지 우리가 알아낼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고요.
트윗과 인덱스 서버 간의 매핑을 효율적으로 검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누가요? 면접관님께서 모든 트윗 아이디를 인덱스 서버에 매핑하는 리버스 인덱스를 만듭니다. 해당 정보는 인덱스 빌드 서버가 보관을 하고요. 키는 인덱스 서버가 되고 밸류는 해당 인덱스 서버에 유지되는 트윗 아이디 모두를 포함하는 해시셋을 만드는 해시 테이블입니다. 이거를 만들면 시스템이 굉장히 빨라지겠죠. 그쵸? 그 매핑 자체가 해시 테이블로 되니까요. 타임 컴플렉시티가 어떻게 되죠? 5의 1이 되죠. 키만 있으면 바로 값을 찾을 수 있는 구조니까요. 폴트 톨러런스를 위해 인덱스 빌드 서버 복제본을 운영합니다. 인덱스 빌드 서버도 이걸 하나만 두면 단일장애 요소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더 넣어서 그 복제본을 운영하는 리던던시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캐시입니다. 핫 트윗 처리를 위해 DB 앞에 캐시를 두면 되고요. 캐시를 두면 캐시는 인메모리이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몇 배 빠르다? 최대 20배 정도 하드디스크보다 빠르게 되겠죠. 멤캐시를 사용한다면 모든 트윗을 메모리에 저장 가능하다고 합니다. 왜냐면 멤캐시 자체가 분산 처리를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메모리에 제약이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캐시는 하드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뭐 제한이 있을 수 있고요. 어플리케이션 서버는 백엔드 DB에 도달하기 전에 캐시에 보관된 트윗이 있는지 먼저 신속하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스템 속도가 빨라집니다. 클리언트의 사용 패턴에 따라 필요한 캐시 수는 조절 가능하고요. 캐시 앰비션 폴리시는 무조건 뭐다? LIU다. LIU는 뭐다? least recently used. 그러니까 사용한 게 오래된 것부터 없앤다는 얘기죠. 로드 밸런싱 위치 세 가지 어디? 클라이언트와 웹서버 사이, 웹서버와 어플리케이션 사이, 어플리케이션 서버와 데이터베이스 사이. 초기는 무조건 라운드 로빈 방식. 그 이유는 장점이 심플해서 구현하기 쉽고요. 두 번째 오버헤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좋은 거는 서버 중 일부가 다운됐을 때 다운된 놈에게는 트래픽을 보낸다 안 보낸다 보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안정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서버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까지는 체크를 하는데 서버의 로드까지는 체크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한 서버가 굉장히 일을 많이 하고 있으면 걔한테 트래픽을 주면 안 되거든요. 일이 그만큼 늦어지게 되니까요. 그쵸? 근데 그게 안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극복하냐면 인텔리전트 LB를 설치를 해야 되고요. 걔는 이제 서버의 로드까지도 체크를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한 서버에 로드가 많이 걸렸다 그러면 거기에 트래픽을 안 주고 놀고 있는 애들에게 더 많은 트래픽을 줌으로써 훨씬 더 퍼포먼스, 응답 속도를 빠르게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랭킹을 보겠습니다. 소셜 그래프의 거리, 인기도, 관련성 등으로 검색 결과의 순위를 매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면 트윗의 인기 댓글 수에 따라 트윗의 순위를 정한다고 가정을 하고요. 랭크 알고리즘은 이럴 것 같아요. 먼저 좋아하는 사람 수 등을 기반으로 한 인기수 필드를 추가적으로 만들어서 인덱싱해서 저장합니다. 인덱싱 한다는 얘기는 이제 인기수 기반으로 이제 갖고 오게 어센딩이나 디센딩해서 갖고 오겠다는 거죠. 어그리게이터 서버는 이러한 모든 결과에 집합하고 정렬한 인기수 순으로 한 후 최상의 결과를 사용자에게 보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